이승일 선생님 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다음에 김동 선생님 계시고, 네, 안녕하세요. 김용원 선생님 오셨고, 안녕하세요. 있어.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소영수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네요. 예, 이번 주 좀 쉬기로 했습니다. 네, 뭐, 반응도 좋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멋진 선거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세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분이 마이크를 켜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우정 선생님. 이우정 선생님 안 계신가요? 들어오셨는데. 그 다음에 이응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그 다음에 정성화 선생님. 거기 계셨는데. 안녕하십니까? 예, 네.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예,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운전하고 어디를 이렇게 가십니까? 퇴근하는 중인데 퇴근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도착해서 안정을 예, 찾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은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기사도 많이 쓰셨나요? 선거 관련해서? 전 정시부는 아니어가지고. 예. 네, 근데 총선날 출근하기는 해서 11시까지 근무하긴 했어요. 왜요? 고생하셨네, 늦게까지. 예, 최은진 선생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예. 첫 발표라 긴장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홍기상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계세요? 예. 예. 네. 오늘 출석률이 되게 좋습니다. 예, 저 야근이라서 오늘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에 계세요? 네. 예, 예. 어휴, 고생하시겠네. 예. 그 오른쪽에 멋진 배경이 있는데 그림인가요? 창인가요? 창입니다, 창. 전혀 석양이 조금 있으면 멋있게지겠는데. 예, 예. 사무실이 아주 좋으시네요. 예. 네. 그러면 진도를 또 나갈게요.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요, 오늘 할 거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발표를 시작을 할 텐데,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서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가치 사슬형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이제 지난주에 한 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콘텐츠 가치 사슬이라고 있었죠. 제작, 유통, 소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이제 가치 사슬이었고, 그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네 가지 이제 핵심 사항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핵심 가치, 수익 공식, 핵심 자원, 핵심 프로세스, 요 네 가지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는 게 Reinventing Your Business 모델이라고 길지 않은 아티클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걸 보시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8번에 걸쳐서 각자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해서 모든 비즈니스 모델 101가지를 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발표하실 세 분들은 잘 아셨을 거고, 나머지 하실 분들도 오늘 하시는 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자라 기프카드, 기프가프, 힐티 이 세 가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비즈니스 관련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굿덱터 리메이크인데 이걸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건지 다 끝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때 길어도 한 15분 정도, 이렇게 너무 길지 않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맞춰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를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지난주에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개인이 직접 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과 시장이 있고 그 사이 이제 기업이 껴 있는 건데요. 개인이 직접 하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굳이 얘기를 안 하고, 또 기업이 껴 있는 거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서, 크게는 이제 효율성 기반형, 작게는 기반형하고 사회적 가치 기반형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효율성 기반형에는 가치 사슬형하고 플랫폼형 이 두 가지가 있고요. 플랫폼형이 대부분이고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이 스타트업 기업이기 때문에 그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거의 다 플랫폼형 기업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가치 사슬형, 가치 통합형, 세분형, 재정형 이 세 가지를 설명을 사례별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 사슬 통합형은 요게 가치 사슬이잖아요. 요 가치 사슬을 통합해서 했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따 최현 선생님 설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브랜드가 이렇게 계속 줄었어요. 그래서 요 사이트에 가면 재밌는 게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25년에 가면 이렇게 줄고 2030년에 이렇게 간다면 재미난 이렇게 기사가 있길래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SPA 통합형이 있는데, 가치사슬 통합형 중에 SPA 브랜드가 이제 자라가 이제 대표적인 거거든요. 최인지 선생님 끝나면 이걸 잠깐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아주 이 의류 브랜드를 재밌게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내가 어떤 브랜드를 살지, 자기가 취향이 어떤 건지를 고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최원진 선생님부터 하시겠어요? 이제 제가 넘겨드릴게요. 네. 최원진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화면 하단에 보면 네. 화살표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 가운데. 이게 네네, 공유라고 예. 있거든요. 예. 그걸 누르시면 그 하단에 지금 현재 최 선생님이 켜 있는 컴퓨터에 여러 윈도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윈도우 하나를 결정해 주시면 그게 이제 공유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다른 분들도 동일합니다. 예, 공유가 됐어요. 다른 분들도 보이시죠? 네. 네,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최 네,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본인은 안 보이는데? 저는 제 파일 보면서 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이거 제가 더 올릴 수 있네? 제가 조절이 되나? 아니죠. 예. 이제 직접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나요? 예, 넘어가요.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차라리 큰 화면,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왔고요. 예. 저는 자라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발표라 좀 많이 부족하고 떨리지만 끝나고 나서는 누구보다 뿌듯할 것 같습니다. 첫 타자라서요. 예. 화면 한번 보시면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를 거치는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많은 기업들은 일부 과정을 외부로 넘깁니다. 근데 자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 과정을 그러니까 원재료 획득에서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조금 내부에서 수행하거나 통제를 해서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SPA 브랜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건 이제 소매 전문점, 자사 상표, 의류의 머리끄자를 딴 거라고 하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통 옷을 어디서 사시나요? 저는 온라인으로 주로 구입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발표 준비하면서 자라를 주로 이용하는 의상학과 출신의 지인의 좀 경험담을 좀 공유하게 됐는데요. 왜 자라를 이용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서구 몸매를 반영한 디자인이다. 그리고 사실 소재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하지만 유행을 선도하고 있어서 빨리 소비할 수 있는 그 최신 유행 패션을 좀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라의 교재에서 분석하고 있는 자라의 핵심 제공 가치는 바로 고객 만족입니다. 좋은 가격, 괜찮은 퀄리티. 그러니까 높은 퀄리티는 아니고 괜찮은 퀄리티의 최신 유행 패션이라고 하고요. 가격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 시대의 유행이 함께 반영된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스웨덴의 인디텍스라는 업체가 모기업이고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 인디텍스의 대표자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세계 5위에서 줄었다 이런 분석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돈을 많이 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POS 시스템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포인트 오브 세일즈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구매 고객에 대한 자료를 전 세계 매장에서 모아서 제품을 디자인하고 매장별로 맞춤형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각 도시에 상주하는 디자이너들이 지역별로 패션의 흐름별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볼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는데 매장에는 많은 종류의 그러니까 소량 제품을 생산해서 시습성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명 디자이너와의 콜라보 제품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조 말론이라는 향수 한번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그런 유명 디자이너 향수 제품도 이제 협업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자라 매장을 가본 적이 없어서 한번 여기까지 보시겠고요. 제가 지인한테 나는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제품을 구입하는데 자라는 왜 매장에서 구입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온라인 홈페이지 가봤냐 매장에 비해서 형편없이 좀 갖춰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장 한번 유튜브로 보니까 정말 많은 종류의 제품이 소량으로 구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수익 공식은 바로 기획에서 유통까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한다. 그리고 시간을 단축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매장에서 이때 아니면 구입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핵심 자원은 이제 얼마나 신속하게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가인데요. 그러니까 2주 안에 상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 상주하는 디자인으로 구성된 팀이 디자인으로 구성된 디자인 팀이 만들어내는 그런 디자인을 바탕으로 일주일에
2회씩 신상품을 전 세계에 투입할 수 있는 초고속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재에 언급된 논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자라의 한국 시장 진출 전략을 살펴봤더니 수직 계열화 전략, 인하우스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옷감을 미리 구입해 놓고 나머지만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15일 안에 상품화가 가능하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 세계 매장에 아까 말씀드린 POS 시스템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본사에 바로 전달하고 디자인, 제작, 공급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자라의 IT 시스템이다. 마지막으로 패션 재창조 능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기존 고객들이 선택한 패션을 벤치마킹하고 빠르게 그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사 매장에서 취합된 고객들의 니즈를 또 반영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매출을 극대화하고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라의 한국 시장 진출 전략이라고 해당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기획에서 매장에 제품을 발송하기까지 15일이 걸린다. 되게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속도인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자라의 성공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핵심 프로세스는 지금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상품의 기획, 원료 공급, 생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수직적으로 통합했다. 저스트 인타임 공정이라고 해서 1990년대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이제 도입한 경영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비용 절감, 재고 절감, 결함 제거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전략이었다고 하고, 재고를 역으로 만들고 재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렴하면서도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발빠른 아이템 순환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인기 제품을 빠르게 순환시키고 재고량을 최소화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런데 이제 이 기사 한번 보시면 기사는 생각하겠습니다. 배우 유니클로의 모델이었던 배우 이나영 씨가 토종 SPA 기업인 탑10 모델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작년 하반기에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한 7월경부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국내 속옷 그리고 SPA 브랜드 업계에서 탑을 찍고 있던 유니클로가 좀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덩달아서 자라, H&M의 부진이 최근의 경향이었습니다. 기사를 검색을 해봤더니 2019년 하반기에 토종 탑10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명동에 보면은 자라, H&M, 유니클로 매장이 크게 있었는데 이제 그 인기가 시들해졌다라는 그런 기사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싼 제품을 선호하던 소비자의 경향이 가심비라고 해서 나에게 좀 비싸더라도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SPA 브랜드 업계에 부진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자라는 어떠냐? 필환경 시대라는 그런 키워드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재고를 줄이는 자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미 현재의 필환경 시대의 요구에 이미 갖춰진 모델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앞서 설명해드렸던 가심비, 무조건 싼 제품보다는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제품을 선호한다.
라는 측면에서는 좀 위기의 요인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를 꺼놓으니까 박수 소리도 안 들리겠네. 고생하셨고요. 첫 번째 발표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자라가 그런데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스페인입니다. 그러면 자라가 유명하게 된 계기가 뭐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유통 과정 말고 디자인이 뛰어나다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뭘로 성공을 했다든지. 예. 일단은 저가 의류 브랜드의 유행과 목소리 들리시죠? 네. 저가 예, 예, 예. 의류 브랜드의 유행과 더불어서 명동 같은 데 큰 매장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대 정도의 여성들이 뭐 직장 스타일의 옷, 그리고 캐주얼한 옷, 드레시한 옷, 이렇게 좀 다양한 옷을 매장에서 살 수 있었고요. 퀄리티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유행에 민감하게 유행을 빠르게 선도하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좀 인기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 없으신가요? 예, 저는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승대입니다. 들리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들립니다. 그러면 일반 여성들은 남들이 자라를 입었을 때 그게 자라 옷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지인을 인터뷰한 계기가 저는 자라 옷을 안 입는데 딱 봐도 자라 옷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서구적인 스타일 디자인이라고나 할까, 이렇게 한국 의류 브랜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뭐 좀 화려한 디자인, 그리고 액세서리, 그다음에 사이즈 같은 것도 좀 한국 토종 브랜드랑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뒤집어 보면은 아, 자라구나라고 좀 알 수 있는 유니크함이 있긴 합니다. 보통 남자들은 잘 모를 텐데요. 여자들은 어떤 브랜드 옷을 입고 있으면 아는 사람들은 금방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저게 대략 어느 브랜드인지. 그런 게 없으면 브랜드 밸류 가치를 못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데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디자인의 어떤 특성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옷을 막 입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금방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 명품도 그러잖아요.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딱 보면 금방 알아보기 때문에 저는 그건 같은데 어쨌든 아는 사람들은 저게 짝퉁인지 아닌지 금방 다 알아보는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 재무제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보다 19년에 올라갔습니다. 아까 부진하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출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프라핏도 올라갔어요. 이제 이걸 보면 그렇게 SPA 브랜드가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일 관계 때문에 한국에서 뭐 50% 뭐 어떤 데는 70% 이상 매출이 줄었다고 하는데 여기 자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2018년 대비 19년은 괜찮은 실적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SPA 브랜드 영어 약자가 이겁니다. Specialty Stores 또는 뭐 Retailers of Private Label Apparel 뭐 이런 형태로 돼 있고요. 우리 보면 기업들로 보면 수직 계열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의류를 가지고 수직 계열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직 통합형. 그래서 이 친구가
자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잠깐만 설명을 듣고 가시죠. 혹시 소리가 안 나와. 소리가 안 나가나요? 아, 이게 문제구나. 어떻게, 잠깐만요. 화면을 다시 해볼게요. 소리 나가나요? 안 나와. 아니요, 안 나가요? 아니요, 손님. 예. 어떻게 이걸 내보내나? 화면에서 다른 강의에서는 네. 톡방에 관련 링크를 아, 공유해가지고 그럴까요? 각자 보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톡방에 톡으로 보냈고요. 지금 여기가 몇 페이지, 몇 분 정도 되냐? 한번 각자 돌려보시죠, 뭐, 잠깐만. 2분 25초 정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자막이 있으니까 대략 보시면 될 거는 같아요. 네, 이상 보시고요. 나머지 뭐 유니클로, H&M, 에이세컨드, 스파오 이거 보시면은 재밌으니까요. 특히 패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필히 보시고 관심이 없으신 분은 이 계기로 이 브랜드의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길지 않으니까요.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영상도 재미있게 이 친구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스페이 브랜드에서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또 가볼게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통합형 포드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있었고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가치 사슬 세분형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치 사슬이 있는데 그중 단계에서 하나만 이제 뽑아내서 보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드린 자료는 이거는 없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 기프가 또 이 하나만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밸류 체인 상에서 보면 이 하나만 가지고 기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보이고요. 얘는 2018년에 비해서 19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프 가프가 하나의 회사가 아니고 다른 그 모의사가 있기 때문에요. 얘만 갖고는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는 이거 재무제표 갖고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기업의 전체적인 그 재무 상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에어비앤비나 우버 이런 것들도 그 가치 사슬 세분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까지 보시고요. 김동원 선생님이 하실 차례죠. 제가 넘겨드릴 테니까 김동원 선생님이 기프가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화면이 저도 안 보이는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보입니다. 예, 기프가프, 예. 기프가프에 대해서 저 발표를 준비를 한 김동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페이지인데 제가 원래 이 페이지에는 그 링크를 걸어놨었습니다. 근데 좀 아시다시피 그러시면요, 소리가 잘 안 이거를 들려서 슬라이드 쇼. 네, 슬라이드 쇼를 하신 다음에 링크를 누르시면 예, 거기 누르시면 이제 웹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따로 지금 다른 슬라이드로 넘어갔을 텐데요. 그럼 공유를 끄시고 예, 공유를 끄시고 다시 공유를 누르시면 해당 슬라이드 있는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그걸 다시 눌러주세요. 네, 지금 다시 공유를 누르시면 슬라이드 선택, 저기 화면 다른 윈도우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보입니다. 이제 유튜브 보여요. 음성이 나가는 거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예. 공유 누르셔서 그 아까 PT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쇼를 안 누르시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네. 네, 그 아까 보여드린 영상은 이제 기프가프가 어떻게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인데 이 영어로 제작된 영상이라 자막이 없어서 아마 이해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발표를 진행하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회사에 대한 소개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프가프는 더 모바일 네트워크 런 바이 유라고 하는 당신이 운영하는 모바일 네트워크라는 걸 모토로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영국의 이동통신사인 O2 그리고 스페인의 이동통신사인 텔레포니카가 이제 합병이 돼서 텔레포니카가 이제 합병을 했고 그 회사를 이제 자회사 기프가프가 이제 그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영국 슬라우라는 그 런던 외곽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시작이 된 회사이고요. 유심카드만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MVNO라고 해서 그 한국의 비슷한 모델로는 이제 알뜰폰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고객센터나 대리점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온라인상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커뮤니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이 직접 어떤 회사의 그 사업의 운영이나 이런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회사의 인력을 최소화를 해서 그 따라서 이제 광고비도 최소화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이 회사가 통신 서비스 외에도 이제 스마트폰 거래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만드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이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딤이라는 제휴된 업체를 통해서 수리를 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프가프의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이 왼쪽에 보이는 이분이 이제 올해 새로 CEO가 되신 분인데 이분은 원래 이제 기프가프의 마케팅 총괄 담당자였던 CMO 출신을 이제 CEO로 임명을 하면서 굉장히 젊은 분이신데 새로 CEO가 되신 케이스고요. 이 옆에 보시면 뭐 6파운드, 8파운드, 20파운드 이런 식으로 금액이 있는 게 그 기프가프의 가장 수익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디백이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이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면은 이제 데이터나 전화 이런 요금제에 해당하는 상품이고요. 이게 이제 구디백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사진은 구글 지도에서 이제 캡처를 한 기프가프의 사무실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슬라우라는 도시에서 기프가프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옥스브리지라고 하는 역시 런던 외곽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찾아본 결과 좀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사무실을 좀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기프가프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것은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기프가프에서 이제 고객을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통신요금을 납부를 하면, 그러니까 앞에 보여드렸던 구디백을 구입을 하면 그러면 이제 적립금을 기프가프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고객들끼리 고객 간의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로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고요. 이 고객들이 따로 이제 또 가입을 권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인을 데리고 와서 가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고객들이 잠재적 고객이 되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모델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하고 동일한 부분이고요. 이 앞에 있는 이동통신망 사업자라고 하는 것이 그 기프가프가 이동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는 그 O2나 그
그 텔레포니카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이동통신망 사업자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핵심 제공 가치는 이게 이제 유심카드로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신망 관리나 유지비가 따로 발생을 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이제 부담하는 요금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이제 낮은 가격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객을 이제 내부 인력 대신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회사의 인력을 유지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절감되면서 거기서 이제 낮은 가격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중고 핸드폰이나 새로 만들어진 핸드폰을 판매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는 구디백을 판매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기프가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익 공식입니다. 이 구디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 얼마에 뭐 전화 얼마 그런 식으로 이제 요금을 다르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자원은 그 기프가프에 있는 커뮤니티 가입된 회원들이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불편사항이나 수리 관련된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그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에 이제 다른 가입자를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자기 그 수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뭐 그런 활동을 한 경우에는 페이백을 다시 해줘서 요금을 더 낮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기프가프의 커뮤니티에 가입된 멤버들끼리의 이제 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슈퍼히어로 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들이 이 회사의 이제 핵심 프로세스인 그 구디백 그리고 페이백을 받았을 때 이제 알림 창이고요. 이게 이제 그 페이백을 받은 것 그리고 포인트를 받은 커뮤니티 이용해서 포인트를 받은 것들에 대한 창들을 제가 캡처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직접 기업의 활동에 참여를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이미지 등을 이렇게 전달해서 마케팅에 참여하는 것을 리퍼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판매 사원을 대신해서 추천자가 다른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품을 소개하고 보증하는 명시적 방법이 있고 판매 사원이 소비자에게 추천자를 거명하는 암시적 방법이 있는데 기프가프 같은 경우에는 추천자가 상품을 이제 지인들이나 주변에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국내는 이제 CJ 헬로비전에서 헬로 모바일 친추 플러스라고 하는 기능으로 비슷하게 도입을 했었는데 이게 2016년에 이렇게 도입이 됐었어요. 근데 최근 기사 같은 경우에는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좀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미국의 이제 부스트 모바일이나 버라이즌 같은 회사들도 이렇게 기프가프처럼 리퍼럴 마케팅을 사용을 해서 비즈니스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기프가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발표를 해주셨고요. 궁금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워낙 발표를 잘 하셨나 본데요. 질문이 없어요. 그러시면은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고요. 질문이. 예. 그 구전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이라고 했는데 커뮤니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뭐 SNS를 활용한다든지 뭐 그런 건가요? SNS가 아니고 기프가프 웹사이트 안에 커뮤니티가 따로 있어서 네. 예, 이 구디백을 구매를 하면 이제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커뮤니티가 되게 그 핵심 자원 같아요. 핵심 자원이고 핵심 가치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콜센터 보통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커뮤니티가 콜센터 기능을 하고 있어서 콜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그 구티백 산 사람이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다 올려놓으면 다른 이제 커뮤니티 회원이 댓글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그 댓글이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할인해주거나 무슨 쿠폰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커뮤니티에서 활성화가 잘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충성도도 높아지고 내가 그 아는 사람들 뭐 그 이거 같이 하자고 해서 끌어와서 또 할인받고 보통 우리 어떤 뭐 가입할 때 거기 그 뭐 은행 같으면은 권유자 그 직원 이름 대라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그 커뮤니티에 누군가를 그 권유한 사람을 주면 그 사람한테 구디백이 가거나 뭐 이렇게 혜택을 가는 그런 형태에서 아주 뭐 좋은 모델 같아요. 그러니까 유심 카드만 갖고도 요 그 통신 그 모바일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만 이제 얘는 하나만 세분화했다고 하는 거죠. 유심 카드 하나만 세분화해서 새로운 이제 그 시장을 창출해낸 기업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그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가치사슬 재정의형인데요.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힐티라고 아주 재미있는 기업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그 공구를 임대만 하다가 지금 직접 만드는 것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이제 재정형은 그 그 공구가 되게 비싼데, 사용한 그 임대료만 내면, 한 번에 그 목돈을 안 들여도 요 공구를 사용할 수 있고, 뭐 그런 그 업체입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그 브랜드가 워낙 유명해지니까 직접 그 공구를 제작하는 데까지 늘어나게 됐고요. 여기 보면 2015년부터 그 재무제표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수익도 보면 뭐 등락은 있어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요. 이런 회사가 이제 힐티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김영원 선생님이 해주겠습니다. 김영원 선생님. 네네. 예. 거기 그 중간에 공유 버튼 누르면 네. 화살표 넘어오는 네. 것 같네. 예, 넘어왔습니다. 예, 공유됐나요? 네. 예. 저 가치사슬 재정의형 판매에서 대여 및 관리로의 전환 사례인 힐티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힐티라는 회사를 저도 죄송합니다만 처음 알게 되었는데 네. 일반적인 B2C 회사는 아닌 것 같고 B2B 회사에서 일반인에게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힐티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제 건설 기계 공구 관련 기존 소매 업체들의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게 B2B가 아니고 B2C예요. B2C? 네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공구들이 비싼데 이거를 개인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직접 그 뭐 집을 짓거나 아니면 농사 짓는데 그 우리는 이제 그 도시에서 집 수리나 이런 걸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워낙 인건비들이 비싸서 다 자기들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큰 공구 같은 비싼 걸 한 번에 사지는 못하겠고 필요할 때만 잠깐 빌리는 거기 때문에 이 임대 모델은 임대에 있어서는 B2C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고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기업이 그 건축 조그만 그 시공사 같은 경우에 큰 공구를 직접 살 수는 없으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그건 B2B도 될 수 있겠네요. B2B, B2C 다 되는 모델인 것 같아요. 예. B2C, B2B. 예. 그 이제 기존 그 공구 제조업체들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은
그 이제 공구 제조업체가 건설업자나 뭐 개인한테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구를 판매하고 그 이제 구매한 사람들은 구매 비용을 납부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 현재 많은 기계 공구들은 이제 표준화가 되어가지고 범용성이 높아져 있지만은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그 공구들은 제조업체가 다르면 호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건설업자들은 건설이 시작될 때 예산을 설계해서 해당 장비를 구매하고 해당 건설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투입 사용했지만 그 건설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른 건설 현장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공구가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 번 사용 후에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당시 공구들은 대부분 조악해가지고 공구는 일회용품이다라는 인식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힐티는 공구의 호환성은 물론 관리까지 어려운 일반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에 주목해서 공구의 범용화 그리고 적절한 관리, 고객 맞춤 서비스라는 편리함까지 제공하는 공구 종합관리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힐티의 새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힐티라는 회사를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힐티는 1941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현재 건설 현장의 공구 사용을 위한 설명, 수리, 테스트,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 세계 120여 개국에 2만 9천여 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이 1941년 설립된 이후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회사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았는데 특히 1994년에 바스케라라는 새로운 CEO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힐티가 일원이 아닌 직원이 경영 CEO가 경영권을 승계하게 되면서 96년에 새로운 3C 전략이라는 전략을 도입했는데 커스터머, 컴피턴스,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고객의 역량을 집중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공구회사, 건설회사의 비즈니스 형태를 탈피하는 모델이었는데요. 힐티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드리면 힐티는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 모델을 통해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힐티는 공구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제품의 관리, 수선, 교체, 처분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인 건설 기업에게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대신 소비자인 건설 기업은 이 렌탈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건설업자가 예산 설계하고 공구 구입하고 관리 그리고 사용하고 교체하는 것까지 담당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기능을 힐티라는 회사가 대행하는 회사입니다. 수익은 이제 힐티는 건설 현장의 공구 같은 것을 대여하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매달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인데 이것은 요즘 저희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전기 전자제품 렌탈 서비스와 유사한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서 힐티는 지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시켰고 또 범용 장비 사용 및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해서 자본적 지출도 절감해서 총 비용의 30 내지 50%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힐티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건설업자들은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공구의 소유보다는 이 공구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생산성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 힐티는 공구 렌탈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구의 보증, 수리, 최신식 공구로의 정기적인 업그레이드 같은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토탈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힐티는 고도로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힐티 엔지니어들을 건설과 관련된 현장에 건설과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과 고도화된 부분까지 다양한 기술과 문의사항에 대한 컨설팅과 자원을 집중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힐티는 또한 직원을 건설 현장에 파견해가지고 시찰한 뒤에 이 건설 현장에서 파악된 사항을 토대로
고객에 필요한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공구 제조업체들은 공구 판매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힐티는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관리를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 형성에도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힐티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대여 그리고 월 서비스 매출이라는 이런 모델은 최근 구독 경제라는 이름으로 정의되고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유사한 관련된 책을 하나 찾아서 읽어보았는데 책 제목은 이제 구독 경제는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참고하면 이 책에서 주요 내용은 앞으로 5년, 10년 안에 모든 물건의 매매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보인다. 이 중심에는 정기 구독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같은 무제한 동영상, 음악 제공업체가 대표적입니다만 좀 재미있었던 것은 토요타라는 회사입니다. 토요타는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 제조 회사로 유명한 회사인데 토요타 회사의 장기 플랜을 보면 더 이상 이제 자동차 제조 회사가 아닌 자동차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제조한 자동차를 통해서 일반 이제 소비자에게는 자동차를 렌탈해주는 그러한 모델을 검토하고 있고 장기 플랜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독 경제를 추진하는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이러한 회사들의 공통점은 이 책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한데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은 바로 고객에게 딱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얼마나 철저히 고객 지상주의를 추구하느냐가 이 구독 경제 비즈니스 사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힐티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객 관계 관리를 중시하고 고객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독형 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힐티의 가치 사슬 재정의형 사례인 힐티의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많이 변천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구독 경제와 같은 사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는 커피점도 월 얼마를 내면 구독을 하면 이제 매일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고 이런 이제 구독 경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강의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발표를 잘했고요. 마지막에 구독경제 책까지 응원해 주셨고요. 구독경제는 이 책에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스포티파이도 나오고 뭐 그런데 어쨌든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들 해보시죠. 없으신가요? 다른 분들도 힐티를 처음 들으셨나요? 그러시군요. 네. 생소한 기업이라 생소한 기업 설명하시느라 고생을 더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다 고생을 하셨고요. 처음인데도 너무 다 잘하시는데요. 화면도 잘 넘겨주시고 발표도 잘하시고 온라인이라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제 거를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굿닥터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굿닥터면 잠깐 혹시 미국판 굿닥터 보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잠깐만 그러면 이게 트레일러인데요. 2분 좀 넘어갑니다. 잠깐 보시죠. 아, 이게 또 소리가 안 나오죠. 잠깐만. 잠깐만요. 카톡에 남겨드릴게요. 키워놓고 동시에 한번 다 눌러보시죠. 이거 그 1회 트레일러인데요. 미국에서는 그 파일럿이라고 그래서 1회를 먼저 만들고 그게 좋아야 그다음부터 드라마가 런칭이 돼요. 네, 뭐 1회는 한국판 1회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청량리역에서 벌어졌지만 미국은 산호세 공항에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티슈 있어. 이 정도는 쓰고 이게 미국에서 이제 그 리메이크가 된 거고요. 보통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 한국 드라마를 미국 드라마를 만들려면 그 피칭을 하고 피칭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데가 그 요 내용을 가지고 기획안을 개발해 보겠다 하는 데까지가 이제 쇼핑 계약입니다. 쇼핑 계약은 왜 쇼핑이냐면 기획안을 만들어서 여러 군데 이제 판매를 해보는 거예요. 그 간을 보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직접 이제 드라마를 만들어 보고 싶은 데를 찾아내는 게 찾아낼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게 쇼핑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런 미국판, 한국판 굿닥터를 미국판 드라마로 한번 기획을 해보겠다고 해서 관심 있는 데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한국은 프로덕션에서 드라마를 다 제작을 하는데 미국은 프로덕션은 기획 기능만 하고요. 실제로 제작은 다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제작을 하려면 미국 뭐 소니든 유니버설이든 이런 스튜디오하고 계약을 합니다. 왜 옵션 계약이냐? 옵션이 어떤 의미냐면 이 기획안이 그 한국으로 치면 지상파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뭐 웹드라마도 있고 그렇게 될 텐데 그거에 따라서 금액들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라고 계약을 칭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개발을 해서 그 미국에 이제 그 ABC나 뭐 NBC나 CBS나 이런 데 팔리면 얼마, 그다음에 케이블, 뭐 HBO나 이런 데 팔리면 얼마, 그다음에 웹드라마로 나가면 넷플릭스나 이런 데로 가면 얼마, 뭐 이런 형태로 옵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옵션 계약이라고 하고요. 이게 본 계약입니다. 이거 한번 체결해 놓으면 드라마가 그 지속되는 한 계속 이거에 따라서 수익을 배분을 받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파일럿 대본을 여기서 쓰게 되고요. 파일럿 대본을 쓰면 파일럿 대본을 가지고 방송사에서 이 파일럿 대본을 한번 제작을 해보겠다고
오케이가 나면 이제 파일럿 제작에 들어갑니다. 파일럿 제작을 하면 보통 이제 그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파일럿 제작을 하고요. 이걸 다 만들어 가지고 시사회를 해서 괜찮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정규 방송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한국하고 많이 다른 게 이 파일럿 시스템이에요. 한국은 한번 결정이 되면 뭐 16개 몇 개 확정해 놓고 그냥 쭉 끝까지 가죠. 드라마가 좋든 안 좋든. 중간에 이제 조금씩 중단이 되는 경우, 조기 종영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체로 웬만큼 갑니다. 그런 형태인데 미국은 이렇게 파일럿 시스템으로 가게 되고요. 한 시즌이 돼서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시즌 하나씩 올라가게 되죠. 뭐 이거 프로세스고요. 구체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굿닥터 같은 경우에 제가 2013년에 미국에 와서 피칭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피칭할 때는 뭐 이런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이하고 여성층한테 되게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모든 시청층에 소구할 수 있다. 그러면 시청자가 늘어나게 되죠. 두 번째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1분 이상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이를 다루기 때문에 의사와 애 환자의 커뮤니케이션을 훨씬 더 잘 된다. 그리고 미국 드라마들이 대부분 이제 한 회별로 내용이 끝나는데 굿닥터 같은 경우에는 쭉 이어지기 때문에요. 미국에 없는 새로운 포맷을 만들 수 있다. 24 같은 경우에는 24개가 이제 쭉 이어지는 그런 드라마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인 거는 한 회별로 끝나는 그런 이제 미국 시스템입니다. 근데 두 가지를 다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통하려면 미국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의학 드라마들이 정말 메디컬 드라마들이 전 세계로 주름을 잡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굿닥터 같은 경우에는 서번트 신드롬을 갖고 있어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의학 드라마보다는 훨씬 더 극적이다. 그런 얘기를 해줬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시청자를 훨씬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화면이 이제 천재소년 2기라고 한국에서도 방송이 됐던 드라마인데요. 이게 이제 2기 하우저의 미국 이름은 얘가 이제 천재 의사인데 시즌 3까지만 가고 끝났어요. 얘가 미국 애들이 되게 성장이 빠르잖아요. 시즌 3 가니까 얘가 소년으로서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주인공이 소년이 아니면 이 드라마는 더 이상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굿닥터 같은 경우는 소아과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시즌이 갈 수 있다. 그런 걸 장점을 얘기해 줬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시즌이 5개 정도는 가야 새로운 기획안을 갈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통과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굿닥터 같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4군데에서 서로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거기서 피칭이 끝나고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미팅을 하고 넘어왔었죠. 근데 여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얘기를 진행이 됐어요. 그루스 엔터테인먼트라고. 당시에는 이제 ABC 관련 회사였는데 여기 있던 친구가 계약 막판에 옮겨갔죠. 3AD라는 데로 옮겨갔고요. 3AD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다니엘 데키미스 한국계 배우, 이 배우가 만든 회사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루스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수석 개발 PD가 이쪽으로 합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니엘 데킴이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고요. 다니엘 데킴이 끝까지 밀지 않았으면 이 드라마가 아마 못 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 계획이 되니까 새로 이제 드라마 기획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아델님이라는 이제 아시아계 작가인데 이 작가를 선정을 해서
파일럿 대본을 썼습니다. 근데 파일럿 대본에서 대본까지만 쓰고 CBS 스튜디오에서 했지만 최종 파일럿을 제작에는 돌입을 못했어요. 여기서 이제 끝내 노를 했고요. 보통은 이제 한번 저렇게 기획안이 미끄러지면 다시 살아나기가 어려운데 한국에 있을 때 여기까지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진행을 했었고 2015년에 이제 제가 미국 KBS 아메리카로 가면서 이 프로젝트를 들고 갔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추진을 해서 요 데이비 시워라고요. 하우스 작가인데 아주 대단한 작가입니다. 당시에 이제 작가협회 그 이사장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굿닥터를 보면서 보통은 이제 그 작품을 줘도 잘 안 봅니다. 워낙 쌓이는 게 많기 때문에. 운 좋게 이제 CD를 넘겨준 다음 날 자기가 연락이 왔대요. 제가 아시는 분한테 이거 해보고 싶다고, 전 드라마를 다 보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한국으로 치면 뭐 지금 더킹을 하고 있는데 김은수 작가 그 정도의 레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붙으니까 이 프로젝트가 급속도로 진전이 됐고요. 이걸 다 쓰니까 써서 이제 쇼핑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걸 할지 안 할지 물어보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 소니 픽처스 텔레비전 사장이 나타나고요. 제가 이제 피칭할 때는 MBC에 갔었는데 MBC 사장이 나와서 양 사장이 오케이 하니까 바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일럿이 진행이 됐고요. 파일럿 제작이 2017년 1월에 결정이 됐고 ABC에서 방송하는 걸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파일럿을 만든 다음에 시즌으로 갈지 말지를 정해지는데요. 이게 5월 달에 다음 달이 이제 5월이잖아요. 미국에서 이 시기에는 방송 어프런트라고 얘기를 해요. 미리 이제 1년치를 광고를 파는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행사를 하려면 라인업을 정해줘야죠. 라인업이 정해져야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게 라인업이 어프런트 행사에 간다고 하면 라인업이 정해진 거고요. 그래서 5월 11일 최종 시즌을 간다고 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13개만 시즌이 됐고 13개는 이제 2017년에 방송될 부분이고요. 2018년에 방송될 거 이건 나중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어프런트 행사가 이루어졌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어프런트 행사가 다 취소돼 버렸어요. 여기서 되게 좋은 반응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LA에서는 이제 LA 스크린이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소니 픽처스 스튜디오에 가서 이 행사를 했거든요. 저 옆에서 막 눈물을 훌쩍훌쩍 거리더라고요. 이게 자폐증 있는 친구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의사가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들이 엄청 좋았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죠. 다음에 방송일이 확정이 되고 9월 29일 날 됐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확정이 될 때 이때 이제 페이스북에 홍보를 했는데 페이스북하고 유튜브하고 거의 한 4천만 정도가 봤습니다. 광고를 하나도 안 했다고 해요. 마케팅은 단지 올려만 놨는데 이 정도로 조회수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엄청나게 이제 반향이 좋다, 잘 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파일럿이 새로 뜨면 미국에서 매년 이런 것들 1년 라인업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기대되는 작품이다. 이런 평가도 받았고 나중에 PDF 파일에 이거 누르시면은요 뉴스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던 건지 뉴스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KBS 원작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리고 작가는 박재범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 나올 때마다 제일 앞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선가 이 굿닥터가 방송이 될 때는 앞에 항상 이게 나오고요. 되게 이거 나올 때 막 뿌듯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이제 시즌제 드라마가 이렇게 성공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 이름도 나옵니다. 그 미국에 보면 IMDb라고 영화 그다음에 그 TV쇼 요거 관리하는 이제 그 웹사이트인데 여기에 보면 이름들을 치면 나오고요. IMDb는 아마존이 사서 무료로 운영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굿닥터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주는 그 이우종 선생님, 홍기사 선생님, 고성희 선생님 발표를 할 차례고요. 저는 이제 제가 넷플릭스 관련해 가지고 쓴 책도 있고 그래서 넷플릭스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그 오늘 발표들 하셨는데 발표하신 분들 어떠셨는지 소감 좀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 할 때 다음 주부터 준비를 하실 때 어떤 거를 어떻게 하시면 좋을 건지 미리 하신 분들이 좀 설명을 좀 한번 드려주시죠. 이거는 거꾸로 갈까요? 여기 화면에 있는 유영원 선생님부터. 예, 저는 그 팀 그 파일 폴더에 PDF를 올렸는데 그 아이패드로 하니까 PDF는 안 되고 PPT 파일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아까 보였는데? 예, 그래서 PPT로 수업 중에 제가 다시 올렸어요. 아, 그래요? 예, PDF 파일은 안 되는 걸로. 아이패드에서? 네네. 오, 그래요? 네. 됐습니다. 하셨고, 김동원 선생님. 네, 뭐 저는 달리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새롭게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현진 선생님. 저는 PPT를 슬라이드 쇼 모드로 안 해서 그게 좀 아쉽고요. 아니, 잘 봤어요.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 집에 큰 못을 뚫을 일이 있어서 전동 드라이버를 살려다가 그러니까 인근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께 좀 비용을 좀 드리고 뚫은 적이 있었거든요. 힐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저런 거 많이 빌려주더라고요. 장난감도 막 빌려주고 특히 유아용품들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 것도 잠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빌려서 쓰는 것도 갈수록 이런 이제 구독 경제가 활성화될 거는 같아요. 정성환 선생님 어떠세요? 제일 그 화면에 아주 멋지게 나오시는데. 예. 되게 이제 오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잘 들었고 그 자라 시스템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시스템도 잘 들었습니다. 특별하게 뭐 얘기 드릴 건 없고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종태입니다. 네, 종태 선생님.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처음 하신 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니 다들 잘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많으셨고요. 그 다음 분들이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갈수록 잘하시더라고요. 느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하신 분들이 제일 부담스럽고 힘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전원 참석이시네요.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이제 조금씩 정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 빨리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어떤 학교는 오프라인 한다는 데도 있는데 아직 건대는 연락이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배우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